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는데 화면에 이런 문장이 뜨더군요. 쿠키 사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쿠키요? 과자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다 깔고 이제 되겠지 싶었는데 남조선 인터넷은 과자를 줘야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인 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배꼽 잡고 웃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웃긴 건 제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그 이름만 대면 평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32살에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동기들이 아직 강사 자리도 못 구할 때 저는 이미 강단에 서 있었죠. 시언어, 자바, 암호 체계. 학생들한테 안 가르친 게 없어요. 한 번은 국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뭐였냐고요? 탄도 계산 알고리즘이요.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그 궤적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코드를 짠 건 아니지만 자문을 했습니다. 리 교수, 이 수식 검토 좀 해주시오. 그런 전화가 새벽에도 왔어요. 그때 저는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컴퓨터는 논리야. 논리를 이해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정복할 수 있어.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제 강의는 꽤 유명했습니다. 리 교수님 수업은 어렵지만 듣고 나면 머리가 탁 트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 학기에 200명씩 강의실을 채웠고 졸업생들이 인사하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쭐했죠. 솔직히 말하면요. 아들 철민이는 저를 보면서 자랐는데 이 녀석은 컴퓨터에 영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밤새 코드 짜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맨날 그 고루한 기계어만 붙잡고 있으니까 재미없어 보여요.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맞아요. 그러더니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을 갔습니다. 거기 관광학부요. 장사가 돈이다. 사람 눈치 보는 게 기술이다 이러면서요. 속으로 좀 답답했어요. 이 녀석이 내 아들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그 사람 눈치 보는 기술이 알고리즘 분석 능력보다 남조선에서 훨씬 쓸모있을 줄은. 2019년 저희 가족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저는 남조선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남조선이 IT 강국이라면서요? 삼성, LG, 네이버. 다 컴퓨터 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거기 가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경력의 컴퓨터 교수가 왜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원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야.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무대가 왔구나. 남조선 IT 강국의 심장부에 30년 경력 컴퓨터 교수가 입성한 겁니다.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첫 번째 미션은 간단했어요. 아들 철민이한테 용돈 50만 원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철민이는 따로 살면서 배달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오토바이 기름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지.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송금이 뭐 별거라고. 버튼 몇 개 누르면 끝이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은행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토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화면부터 막혔어요.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10분 만에 겨우 신한은행 세 글자를 쳤습니다.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시작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만들라는데 조건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8자 이상 16자 이하로 만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비밀번호는 그냥 숫자 4자리였어요. 1234 아니면 0. 간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암호체계 수준으로 비밀번호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암호 해독 시험이잖아. 30분을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10분 만에 까먹었다는 거죠.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 인증을 하래요.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화면에 선택지가 뜨는데 휴대폰 인증이니 카카오니 네이버니 토스니 패스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30년 동안 시험 문제 많이 냈는데 이렇게 황당한 객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휴대폰 인증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인증번호 482916을 입력해 주세요. 유효시간 3분. 3분이요? 3분 안에 6자리 숫자를 외우고 입력하라고요? 저는 62살입니다. 숫자 6개를 3분 안에 처리하라는 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눈도 침침한데 482916을 보고 입력창에 가서 치려면 앞자리는 까먹어요. 482. 뭐였지? 916. 인증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겨우겨우 인증을 통과했더니 이번엔 앱이 권한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치 정보 허용하겠습니까? 카메라 접근 허용하겠습니까? 저장 공간 접근 허용하겠습니까? 알림 허용하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송금 한번 하겠다는데 내 폰에 모든 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이 뭔지 압니다. 근데 은행 앱이 내 위치를 왜 알아야 하는 겁니까? 내 카메라를 왜 쓰겠다는 겁니까?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보시오, 개발자 양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돈 보내겠다는데 왜 내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요? 내가 어디서 송금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이건 은행이 아니라 감시체계 아니요? 그렇게 5분 동안 혼자서 연설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요? 네, 모두 허용 눌렀습니다. 권한을 다 허용했더니 이번엔 간편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숫자 6자리요. 아까 그 어려운 비밀번호는 뭐였어? 또 만들라고? 만들었어요. 이번엔 잊어버리지 않게 생년월일로 했습니다. 근데 안 된대요. 연속된 숫자나 생년월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쓰라는 거야? 다시 만들었어요.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62살 대학 교수가 손바닥에 비밀번호를 적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진짜 송금을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송금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면서 점 9개가 나타났습니다. 3x3으로 배열된 거요. 보안을 위해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이걸 보고 잠시 생각했어요. 패턴이라. 처음에 앱 갈 때 뭔가 그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손가락으로 쓱쓱 그렸던 것 같은데 뭘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려봤습니다. 니은자로요.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역자로 그려봤습니다.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Z자로 그려봤습니다.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2회 남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비장하게 안경을 벗었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시언어, 자바, 복잡한 암호체계도 다 가르쳤던 제가요. 미사일 궤적 계산 알고리즘 자문도 했던 제가요. 근데 이 패턴을 그리세요는 도대체 무슨 알고리즘이야? 별을 그리라는 거야? 동그라미를 그리라는 거야? 스마트폰을 들고 30분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못 풀었어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렸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날 저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스마트폰과 싸웠습니다. 결과요? 50만 원 송금 실패. 비밀번호 3번 분실. 인증번호 4번 만료. 권한 허용 5개. 패턴 7번 오류. 고객센터 통화 1회. 그리고 깨달은 것 하나. 나는 미사일 궤적은 계산할 수 있어도 남조선 폰뱅킹은 못한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시언어, 자바, 암호체계. 근데 50만 원을 못 보내다니.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눈이 뻑뻑한 건지 뭔가 차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손자 준호가 치킨 시켜줘 하면서 며느리 폰으로 배달앱을 휙휙 넘기는 걸 봤어요. 10살짜리가요. 그 다음 날 저는 하나원 동기들 모임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떠는 자리예요. 다들 나만 생활 적응하느라 고생한 얘기들을 풀어놓더라고요. 나는 지하철 타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환승이 뭔지 몰라서 2시간을 헤맸다니까요. 나는 편의점에서 카드 긁는 방향을 몰라서 점원이 3번이나 다시 해줬어요. 다들 킥킥대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교수님은 컴퓨터 전공이시니까 적응 빠르시겠네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제 폰뱅킹이랑 싸우다가 진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야?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요. 사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나원에서 컴퓨터 교육받을 때 저는 진짜 잘했거든요. 다른 동기들이 이게 뭐예요? 할 때 저는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강사가 저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 선생님은 전에 컴퓨터 하셨어요? 예,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30년이었지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와, 역시 다르시네요. 다른 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원 컴퓨터 교육 시간에 조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옆에 앉은 60대 아주머니한테 마우스 잡는 법을 알려주고 70대 할아버지한테 키보드 자판 위치를 설명해주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알겠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나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랑 스마트폰 뱅킹 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며칠 뒤, 저는 다시 스마트폰 뱅킹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노트에 비밀번호를 적어뒀고 패턴도 그림으로 그려서 저장해뒀습니다. 좋아. 이번엔 된다. 앱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됐어요. 패턴을 그렸습니다. 노트 보면서 천천히. 됐어요. 송금 화면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손이 떨렸어요. 아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 50만 원을 적고 송금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면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엊그제 깔았잖아요. 프로그램 5개를. 근데 벌써 업데이트를 하라고요? 아니, 이틀 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 송금을 못 하니까요. 네, 업데이트합니다. 5분 걸렸어요. 화면에 초록색 막대기가 기어가는데 그 5분이 5년 같더군요. 혹시나 중간에 멈출까봐 숨도 못 쉬었습니다. 송금은 어찌어찌 성공했습니다. 근데 생활이 송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신비 확인하려면 앱,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도, 관리비도 앱. 아니, 남조선은 앱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뭘 안 하는 게 없어요. 톡도 카카오, 지도도 카카오, 택시도 카카오, 은행도 카카오. 아니, 카카오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야? 나라를 운영하는 거야? 네이버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앱마다 비밀번호가 달라요. 은행은 영문 숫자 특수문자, 카드는 숫자, 4자리, 쇼핑은 이메일 로그인. 저는 노트 한 권을 다 썼습니다. 비밀번호 적느라고요. 그 노트를 잃어버리면 저는 남조선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날 저녁 철민이네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서 손자 준호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뭐 하냐? 게임요. 너는 이거 어떻게 배웠냐?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배운 적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하다 보면 돼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된다. 저는 30년 동안 컴퓨터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논리를 파악하고, 원리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풀어내려고. 근데 이 10살짜리는 이해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리고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30년 경력이 여기선 의미가 없는 건가? 핸드폰을 꺼내서 봤어요. 앱 47개가 빼곡히 차 있는 화면.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거실에서 신나게 노는 손자를 뒤로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켜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영희였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따뜻한 차 한 잔이었어요.
영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뭘? 스마트폰이요. 처음에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하세요. 나는 달라. 컴퓨터를 30년 가르친 사람이야. 근데 이걸 못하니까 더 창피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엔요. 아버님이 어려운 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원리를요. 근데 요즘 앱들은 원리 같은 거 몰라도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말이 되냐? 원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써? 그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준호도 원리 몰라요. 근데 잘 써요. 아버님은 왜를 너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영희가 나가고 나서 아들 철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너는 금방 했잖아. 철민이가 피식 웃었어요. 아버지, 저 처음에 배달 앱 때문에 울었어요. 뭐? 진짜요? 첫 배달 나갔는데 내비게이션 보는 법을 몰라서 1시간 동안 헤맸어요. 고객한테 전화 와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철민이가 그런 일을 겪은 줄. 근데 어떻게 했냐? 그냥 했어요.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됐어요. 아버지, 저도 왜를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봐야 답 없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빨라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버튼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분석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눌렀습니다. 로그인 그냥 눌렀어요. 생체 인증 그냥 손가락 갖다 댔어요. 됐어요. 왜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됐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어서. 손자 준호가 제 스마트폰 선생님이 됐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62살 먹은 대학 교수가 11살한테 배우는 게요.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카톡 보내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래. 여기 누르고 여기 쓰고 여기 누르면 돼요. 왜 이렇게? 말하다가 멈췄어요. 왜를 물으려다가요. 됐다. 고맙다. 준호가 씩 웃어. 할아버지, 이제 왜 안 물어보네요. 잘하고 있어요. 11살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종이를 가져왔어요. A4 용지 5장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용 스마트폰 매뉴얼. 이게 뭐냐? 제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쓰는 거요. 펼쳐봤어요. 카카오톡 보내는 법, 전화 거는 법, 유튜브 보는 법.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콘 모양을 색연필로 따라 그린 거요. 삐뚤빼뚤하게. 준호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목이 막혔어요. 고맙다. 할아버지, 이제 이거 보면서 하면 돼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요. 11살짜리가 62살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지갑에 넣었어요.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철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기름값이 좀 모자라서요. 얼마? 30만 원만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했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철민이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30만 원을 적었어요. 생체 인증을 했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됐어요. 혼자서 했어요. 3분도 안 걸렸어요. 처음에 50만 원 보내려고 3시간 30분 동안 싸웠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쿠키라고 컴퓨터한테 과자 바치려고 하고 패턴 앞에서 별인지 동그라미인지 고민하고 결국 실패했던 그날. 근데 지금은요. 3분이에요. 혼자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닦았어요. 다시 썼어요. 철민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냈다. 답장이 왔어요. 오아버지 혼자 하셨어요? 그래. 대박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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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 5개였어요. 좋은 뜻인 것 같았어요. 요즘 저는요. 카카오톡은 잘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밥 먹었냐 정도는 해요.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배웠어요. 유튜브도 봐요. 트로트 많이 듣고 가끔 뉴스도 보고요. 송금도 이제 혼자 합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노트에 적어두지만요. 근데요. 은행 업무는 아직도 창구에서 해요. 복잡한 거 있으면 그냥 은행 가서 직원한테 맡깁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철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것도 앱으로 되는데. 알아. 근데 창구가 좋아. 왜요? 사람이 해주니까. 철민이가 웃었어요. 그래요. 미사일 궤적 계산하던 사람이 은행 창구를 좋아한다니.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편한걸요. 가끔 생각해요. 북한에서 30년 동안 컴퓨터를 가르쳤던 제가 남한에 와서 손자한테 스마트폰을 배우는 이 상황이요. 창피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많이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웃겨요. 내가 미사일 궤적은 계산할 수 있어도 폰 뱅킹은 실패하다니. 패턴 잠금 앞에서 별인지 동그라미인지 고민했다니. 보안 프로그램 5개 깔면서 이보시오 개발자 양반. 외쳤다니.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그리고요. 괜찮아요.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안 배우려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저는 62살의 손자한테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해요? 응? 글쎄. 유튜브 같이 봐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틀었어요. 손자랑 나란히 앉아서 핸드폰 보는 이 시간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로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조선 생활인가? 뭐, 나쁘지 않네. 미사일 궤적은 계산할 수 있어도 남조선 폰뱅킹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손자가 알려주거든요. 리광수, 62세, 전직 컴퓨터학 교수.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닐 거예요. 남한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탈북민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이 어렵고 앱이 너무 많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괜찮아요.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배우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손자한테, 손녀한테, 자녀한테 물어보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그러면서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같은 자리에서 전해드릴게요.